안녕하세요. 작업 중입니다. 이거 영상을 찍었는데 소리가 갑자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지금 다시 지금 합니다. 네. 네. 오늘 좀 늦게 올라가죠. 죄송합니다. 오늘 진짜 너무 바빠 가지고 지금 씻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부랴부랴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좀 꼬질꼬질해 가지고 일부러 조명도 좀 어둡게 했거든요. 네,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늦게 올려서 죄송합니다. 네. 오늘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PT403 미국 특허 등록의 의미 요걸 다뤄볼 거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시황 매동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나왔던 릴리 2분기 분기 실적. 진짜 이 진짜 미쳤더라고요 진짜. 진짜 미친 듯이 비만약이 팔리더라. 예 요런 내용이었습니다. 어쨌든 하나하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막 이렇게 막 그림 그린 게 있죠. 그냥 열심히 설명했었는데 영상이 잘렸더라고요.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황 시작하면은 오늘 전익이 좋았습니다. 전익이 좋아 가지고 전익이 돌면서 관련주 AI주들 좀 돌고 그리고 광통신 오늘 지금 3 일째 계속 괜찮고 그리고 AI랑 연관된 전력기기 좋았다. 그냥 그렇습니다. 확실히 지금 광통신 쪽이 약간 좀 뜨거워요. 특히 이쪽은 실적 나오는 애들만 원래 처음에 움직였는데 좀 살짝 좀 테마주들도 좀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억, 2,000억 인데 약간 광 이름만 달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막 빛 들어가는 막 어 뭔지 아시죠? 예. 예 광, 빛 이런 애들. 예. 그 애들도 막 상한가 달리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금 오늘은 미국에서 중국 광통신 장비를 뭐 금지하니 마니 뭐 이런 얘기가 뜨면서 좀 광통신 뜨겁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트리거일 뿐이고 사실 지금 광통신 자체가 약간 조금 거기도 좀 뭐랄까 병목이거든요. 실제로 거기 대장주 루멘텀 주가도 아주 좋고 그리고 지금 3 일째 이렇게 뜨거운 이유는 어제는 뭐 루멘텀 CEO가 나와 가지고 어디 "광 레이저 장비가 부족하니 마니."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 일째 지금 흐름이 좋다, 광통신주들도. 그래서 오늘은 광통신주들 위주로 좀 달렸다. AI, 메모리, 전력기기 이쪽이 좀 달려줬다. 그래서 근데 이게 좀 제 생각에는 장의 색깔이 좀 변화가 감지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옛날 한창 전익 쏠렸을 때는 뭐 전력기기, 뭐 광통신, AI 뭐 광통신 좀 달렸지만 AI 그냥 다 패면서 그냥 메모리만 쭉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전익이 한창 달렸을 때는 테마주들이 거의 작동을 안 했어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때 몇 달 전에 선거철이었잖아요. 선거 때 선거 테마주들이 하나도 안 움직였잖아요. 뭐 누구누구 테마주, 뭐 누구누구 테마주. 이게 선거철마다 원래 좀 뜨거운데 이런 테마도 통하지 않을 만큼 그리고 전익 레버리지가 정말 뜨거웠다. 그래서 뭐 쏠림이 있었을 때는 이런 뭐 다른 섹터들이나 테마주들이 전혀 작동을 안 했었는데 지금은 실적 안 나오는 좀 이상한 애들이 실적 1,000억, 2,000억 하는 애들이 달리더라. 그래서 저는 좀 장의 색깔이 많이 바뀌었구나.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알테오젠이 호재가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자세하게 내일 라이브에서 좀 다룰 건데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좀 실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호재 또 떴는데 왜 이렇게 작동을 안 하냐.' 그냥 저는 좀 뭐 여러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근데 하나만 말씀드리자면은 호재가 좀 저는 켜켜이 쌓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번에 바이오가 엄청 내려왔었잖아요. 막 어떤 종목은 70% 내리고 80% 내린 종목도 있었고 그냥 고점 대비 전고점 대비 뭐 70% 80% 이렇게 막 다 두드려 맞는 상태에서 알테 혼자 어 50% 밖에 안 까졌어요. 그러니까 50%가 이 뭐 '반이나 까인 거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생각해 보면 하이닉스도 50% 넘게 까였거든요. 그래서 '아 알테 정도면 뭐 닉스보다 방어력이 좋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알테가 그래도 호재에 이렇게 별로 반응은 지금은 안 했지만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이런 호재들이 좀 방어 역할을 해 준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변동성을 좀 줄여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릴 때도 적게 내리고 오를 때도 살짝 쪼금만 오르는. 그래서 요런 거는 그냥 약간은 좀 살짝 안전한 그런 주식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 것 같아요. 뭐 '내가 뭐 10배 먹겠다.' 뭐 그런 마인드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성숙주다. 그래서 어 만약에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한다면은 좀 일종의 방어 자산으로서 좀 역할을 해 주는 것 같다. 물론 제가 방어라고 해서 뭐 갑자기 뜬금없이 뭐 10%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도 이렇게 좀 바이오 섹터가 다 두드려 맞는 상태에서 얘 혼자 방어를 잘해 줬다. 왜? 호재가 뭐 일부 상반기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이번 하반기에 들어서도 첫 기술 이전을 해 줬고 그리고 또 이제 또 그 추가적인 기술 이전을 예고했고 이런 건 결국 반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제가 뭐 알테오젠을 뭐 탑픽으로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알테 정도면 뭐 괜찮다.' 네. 그렇고 오늘 펩트론 금일 매동 금일 매동을 살펴보면 솔직히 오늘 좀 쉬어갈 타이밍이긴 했어요. 매일 오를 수는 없습니다 진짜. 예 이제 솔직히 좀 주주분들은 매일 오르기를 좀 기대하는 것 같은데 이게 며칠간 좀 바이오가 급반등했잖아요. 그냥 한 지난 한 3-4일 동안은 계속 좀 좋았잖아요, 바이오들이. 그래서 이렇게 쭉 내리다가 좀 이렇게 다시 해야겠다. 쭉 내리다가 이렇게 급반등해 줬는데 그냥 솔직히 이때쯤이면 좀 꺾일 때 됐잖아요, 살짝. 이렇게 좀 조정 줄 때 됐는데 제 생각에 알테 덕분에 이렇게 좀 살짝 쪼끔만 쿠션 좀 내려간 것 같아요. 요렇게 또 다지다가 또 올라가겠죠. 네. 이런 어떤 트리거들이 있으면은. 네. 그래서 '매일 오를 수는 없다.' 근데 덜 올랐던 바이오들 예를 들어서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오늘 키 맞추기식으로 좀 한 5% 올랐나요? 네 그런 식으로 그나마 좀 양봉을 좀 길게 세웠다. 그래서 덜 올랐던 바이오들 특히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우리 펩트론이랑 뭔가 시총 말고 주가가 좀 비슷하게 좀 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신기하게. 근데 지금은 펩트론이 좀 앞서는데 또 보로노이가 좀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좀 키 맞추기 하러 올라오고 있다. 그냥 고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펩토론이 오늘 이렇게 마이너스 3-4% 오전에 계속 기다가 점심에 특허 등록이 아니죠. 등록 임박할 것 같은 그런 보정서를 이렇게 주주분들이 찾아내면서 그 소식에 이렇게 좀 급반등을 해 줬다. 보합권까지 보합권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또 다시 장막판에 살짝 좀 내렸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만족합니다, 이 정도면은. 진짜 이 정도면 방어 잘해 줬다. 그리고 여기에 적어 놓진 않았지만 공매도 오늘도 공매도 심하더라고요. 잠깐만요. 마이크 나오네. 네. 오늘도 공매도 좀 심하던데 오늘도 품매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역사적으로 봐도 품매가 이렇게 나온 적이 없어요. 지금 프로그램이 뭐 고장 났나. 그래서 참 공매도 얘네들이 진짜 좀 걱정되네요. 뭐 이건 사실 수사적인 표현이고 걱정 전혀 안 되고 빨리 좀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네 조만간 심판을 받겠죠. 네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저는 그날이 머지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또 NXT 장 막판에 밤 7시 한 20 분쯤인가요? 릴리 실적이 이렇게 뜨면서 막판 수급이 좀 들어왔다. 그래서 '커플링이 되나?' 원래 뭐 릴리 실적 나오든 말든 전혀 상관없이 움직였는데 그래도 좀 시장이 좀 기대감이 올라가나? 왜냐하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믿음이 30% 라고 쳐요. 근데 믿음 30% 인데 이 펩트론의 업사이드가 만약에 이 정도라고 칠게요. 근데 이렇게 릴리가 실적이 잘 나오면은 업사이드가 커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확률은 그대로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렇게 업사이드가 커지니까 이렇게 확률 곱하기 업사이드 이쪽이 업사이드가 계속 커지는 거라서 릴리가 실적이 잘 나오면은 저희 입장에선 좋죠. 예. 왜냐하면은 이 커지는 거니까 계속. 그 나중에 받을 로열티들이 계속 커지는 거니까 저희한테는 아주 좋은 뉴스입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론입니다. PT403 특허 등록 이게 의미가 뭐냐? 제가 요렇게 총 7 개 이거 번호 잘못 썼습니다. 7 번입니다. 7 개로 이렇게 나눠 봤는데요. 일단 먼저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그 펩트론이 좀 특허가 좀 많아요. 일단 초음파 분무 건조기 관련 특허가 있고 그리고 스마트 대포 관련 기술 특허가 좀 몇 개 있거든요. 네 요렇게 특허가 있는데 이번 특허는 뭐냐면 그러니까 딱 이렇게 세마글루타이드만 해서 이렇게 그거를 만드는 뭐 주파수라든가 뭐 제조 비율이라든가 뭐 어쨌든 뭐 레시피라든가 그리고 이 약을 뭐 비만 당뇨 그리고 매시 그리고 저기 CNS 질환 이런 데 쓸 것이다. 이렇게 되게 구체화를 해 놨어요.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구체화하냐. 그냥 그런 거죠. 그러니까 특허 덤불이에요, 특허 덤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누가 뭐 초음파 이 특허 하나가 만약에 만료됐다고 하더라도 이 나머지 특허들이 있으니까 다른 뭐 경쟁사 쪽에서 이 PT403이랑 똑같은 물질을 못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특허를 뭐 1, 2 개, 3 개, 4 개, 5개 이렇게 여러 겹으로 보호하는 거를 특허 덤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장비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예 장비에 대한 특허 그리고 기술에 대한 특허 그리고 개별 물질 특허 요렇게 3 중으로 보호가 된다. 예 요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PT403 특허를 말씀드리기 전에 기존에 이런 특허들이 있다. 그리고 이번 특허는 그냥 개별 물질 특허다. 개별 뭐 레시피를 구체화한 거. 예. 그래서 이번 특허가 어떤 건지 일단 먼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가 특허 등록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는 일단 이게 2042년 만료돼요. 한참 남았죠. 그러니까 PT403을 팔아먹을 날이 많다. 예 고게 일단 첫 번째 의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제의약품 변수 차단. '아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게 뭔 말이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한번 보고 갈게요. 일단 이 뉴스부터 보고 갈게요. 이게 뭐냐면은 한때 혹시 힘스 앤 헐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거 들어보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힘스 앤 헐스라고 그 미국의 어떤 기업이 있는데 얘네들이 그 노보 노디스크의 그 위고비 있잖아요, 위고비. 위고비를 지네들이 그 약국에서 제조해 가지고 막 팔았었거든요. 그래서 막 노보 노디스크랑 막 법적 분쟁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뭐 어떻게 좀 해결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얘네들이 뭘 팔았냐면은 위고비에 짝퉁을 좀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 약품 여기 보이시죠? 약품에 들어간 성분은 염 변경 형태로 전혀 다른 약물 그러니까 어 약간 좀 바꿔 가지고 그 조제했다 뭐 그런 거거든요 약국에서. 그래서 잠시만요. 이런 경우는 예. 그러니까 뭐 똑같이 제조할 수도 있고 연 변경 형태로 제조할 수 있는데 그래서 FDA가 이거에 대해서 좀 경고한 적이 있어요. "야 너희 이거 약국에서 이렇게 조제된 거 되게 좀 안전성이 있다. 안전성 문제가 있다." 고런 식으로 미국 약사협회에 막 좀 전달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제된 합성의약품이 그 세마글루타이드 성분 제제와 동일한 걸 수도 있는데 실제로 약간 다를 수 있다 그런 거죠. 예 왜냐하면은 이게 아직까지는 특허 보호가 되는 거니까 완전히 똑같을 수는 좀 사실은 없거든요. 네. 그래 가지고 요렇게 조제의약품 이슈가 있었다. 조제의약품. 그러니까 조제의약품이 뭐다? 약간 짝퉁 살짝 바꿔 가지고 고런 게 고런 이슈가 있었다. 약국에서 이렇게 살짝 그러니까 세마글루타이드랑 비슷한 거. 고렇게 판 적이 있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안전성을 우려해 가지고 FDA가 서한을 보냈다. 뭐 고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제의약품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짭짭이에요, 짭. 예. 근데 이 이게 PT403 특허 내용이거든요. 여기 뭐라 돼 있냐? 요 부분을 여기 조심 여기 좀 주목해 주세요. 세마글루타이드 또는 이를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과 폴리를 포함하는 서방과 미립국. 그러니까 그 세마글루타이드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를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 그러니까 요거를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뒤에 뉴스를 다시 보시면 여기 "약품에 들어간 성분은 염 변경 형태로 전혀 다른 약물을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특허에 세마글루타이드랑 이게 그 염 변경까지 이렇게 포함한 거예요, 특허에다가. 그러니까 짝퉁도 못 내게 요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세마글루타이드뿐만 아니라 이렇게 염 변환 형태도 이렇게 포함하면서 어 되게 좀 포괄적으로 짝퉁도 차단해 버리는 조제 의약품도 차단해 버리는 그런 특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좀 포괄적이다. 그러니까 세마글루타이드뿐만 아니라 세마글루타이드 짝퉁도 이렇게 방어를 해 준다. 예. 세마글루타이드 짝퉁 시밀러. 짝퉁 서방형 시밀러. 예 사실 만들기 힘들죠. 예 뭐 세마글루타이드 이 짝퉁은 어떻게 만드는데 사실 초음파 분무건조 방식으로 어떻게 만드나요? 네. 그래서 사실상 힘들지만 그래도 이 특허에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호해 줘서 원천 차단 아예 그냥 되게 좀 철저하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여기 "조제약품 변수를 차단했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스마트 대포 에버그리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마트 대포 관련해서 뭐 특허가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결국에는 하나씩 이렇게 특허가 만료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특허를 이게 후속 특허로 이렇게 계속 세우면은 얘네들이
그 기존에 게 만료가 돼도 계속 스마트 대포 기술을 이렇게 이용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거든요. 제가 그래서 에버그리닝이라는 표현을 이게 특허업계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스마트 대포 기술 관련해서 특허가 있고 뭐 장비 관련해서 특허가 있고 그리고 물질 관련해서 특허가 있고 그래서 이 기존의 어떤 특허들이 제거가 돼도 이렇게 어 세부 물질별로 이렇게 특허를 마련해 놓으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무한정 이어갈 수 있다. 뭐 레다트루타이드 따로 브레니파타이드 따로 뭐 따로 뭐 따로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 대포 기술을 계속 쭉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초음파 분무 건조도 뭐 어 예전에 뭐 주총에서 최 대표님이 뭐 2.0 뭐 스케일 업 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후속 특허도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초음파 분무 건조기에서 훨씬 큰 뭐 2 배, 3배 사이즈로 만든 거 요거에 대해서도 특허를 또 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개별 물질 특허뿐만 아니라 또 다른 뭐 제 업그레이드된 장비에 대한 특허도 이렇게 계속 출원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대포 기술은 쭉 간다. 네. 고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네 번째 삼중 보호 특허 덤불. 이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제일 처음에. 뭐 어 스마트 대포 스마트 대포 기술 그리고 초음파 분무 건조 장비 그리고 이번에 있었던 물질 특허 요렇게 3 중으로 보호한다. 고런 의미입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다뤘던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없어도 계약이 가능해요. 왜냐하면은 이미 스마트 대포랑 분무 건조 특허가 원천 기술이 펩트론한테만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어차피 펩트론밖에 못 만들고 이에 대한 원천 어떤 기술 특허가 있기 때문에 이거 없어도 사실 계약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에버그리닝과 특허 덤불 뭐 이런 것 때문에 원천 차단하는 거고 그리고 2042년 만료 이렇게 좀 길게 쭉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또 물질별로 특허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게 조성물 특허라 가지고 사실 브레니파타이드도 이거랑 비슷하게 그냥 복사 붙여 넣기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 특허는 세마글루타이드 PT403에 대한 어떤 물질 조성비 특허였잖아요. 그래서 브레니파타이드도 어떤 그 자기들만의 어떤 레시피나 어떤 그 조성비 이런 걸 담은 어떤 노하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형식으로 그냥 이름만 바꿔서 여 예를 들어서 PT403 특허에서는 세마글루타이드라고 했으면은 여기서는 그냥 브레니파타이드 뭐 그런 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 특허 출원하면 된다. 그리고 이미 터제, 베타, 엘로는 이미 출원된 상태다. 네. 이거는 사실 제가 블로그에서 특허 관련 글을 한 3개 정도 썼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곱 번째는 이거는 살짝 제 바람이기도 하고 뇌피셜이기도 해요. 이제 PT403이 미국에 특허가 좀 등록이 되니까 이제 좀 세부 데이터를 좀 공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휴먼 데이터 뭐 좀 PK 같은 거 이거는 사실 제 바람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7 번은 살짝 제 바람이 들어간 뇌피셜이라는 거 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PT403 특허 등록의 의미를 7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릴리 2 분기 실적 미쳤다. 진짜 이거는 제가 텔레에 올린 거거든요. 어 매출이 어떠냐? 요렇다. 전년 대비 91%가 증가했다. 와. 근데 이게 예상치가 88억 달러였거든요. 근데 실제는 99 억이 나왔다. 이거 진짜 엄청난 비트입니다, 비트 진짜. 비트란 말은 예상치를 훨씬 깼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상치가 88억 달러였는데 지금 실제는 99억 달러가 나오면서 예상치를 훨씬 비트했다. 그리고 jet바운드는 예상치가 46억 달러였는데 실제로도 49 억이 나오면서 예상치를 비트했다. 그래서 예상치를 가볍게 비트했다. 그리고 전년 대비 증가율 91% 46% YOY 성장세도 미쳤다. 그러니까 이게 성장세가 미친 게 진짜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참 말이 안 나오는 게 이미 이건 계속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키투르나는 지금 한 40조 팔리나요? 뭐 40조 45조 팔렸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출시 8년 차거든요. 출시 8년 차라서 이 그 머크 컨 어닝콜을 보면은 이제 2 분기부터 이제 거의 약간 좀 '내리막길이다.'라는 좀 그런 뉘앙스를 줘요. 이게 3 분기. 예 3 분기. 그러니까 2 분기는 작년 대비 5% 인가 뭐 4% 인가 올랐는데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이 실적이 살짝 좀 둔화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40조, 45 조인데 더 성장 여력이 없어요. 이게 키트루다가 이 마운자로 젯바운드 나오기 전에 1위 약물이었는데 지금은 이 마운자로 젯바운드 즉 터제파타이드가 1 등이잖아요. 1 등인데 지금 얼마죠? 이게 한화 한국 돈으로 합산하면은 대충 21 조인가 그래 나오는데 그러면 곱하기 4 하면 뭐 대충 한 84 조, 85 조가 나올 거예요, 연으로 따지면은. 거의 2배 차이잖아요. 근데 더 미친 거는 YOY 그러니깐 전년 대비 성장세가 뭐 46% 91% 이렇게 나오니까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뭐 2030 년에 뭐 이게 GLP-1 시장이 뭐 285조 뭐 비만만 뭐 285 조니 뭐 289 조니 뭐 이런 얘기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게 이렇게 지금도 이미 미친 수준의 실적인데 앞으로 성장세는 더 기대되는 이런 미친 약물. 그래서 바이오 역사상 본 적이 없는 숫자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일라일리 CEO 데이비드 릭슨가 뭐 릭슨가 하는 사람이 "아직 침투율이 5% 수준밖에 안 된다." 예. 이것도 심지어 미국이었어요, 미국. 미국이 침투율이 5% 밖에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떻겠냐? 예. 왜냐하면 미국은 훨씬 좀 출시일이 빨랐으니까 아무래도 침투율이나 이런 게 더 깊게 됐을 건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출시 못한 국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국만 지금 아직 침투율이 5%다. 그래서 성장 룸이 상당하다. 그래서 모든 빅파마들이 다 GLP-1 인크레틴을 개발하고 있는 게 이해가 된다. 네. 진짜 모든 빅파마들이 다 하고 있어요, 이거. 뭐 아스트라제네카, 뭐 에브비, 뭐 또 뭐 로슈, 머크도 하나? 예. 또 뭐 저기 뭐야 노디스크는 당연히 하고 화이자 진짜 모든 빅파마들이 다 합니다, GLP-1. 그냥 다 하는 이유가 이렇듯 바다와 같은 시장을 릴리 혼자 꿀 빨고 있으니까. 예. 릴리 혼자 꿀 빨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좀 침투해 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 릴리는 이제 더 업그레이드할 준비를 하고 있죠. 누구랑? 펩트론이랑. 스마트 대포를 장착하면은 이제 이 점유율은 더욱더 공고해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괜히 펩트론에 미쳐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황이 너무나도 좋고 업사이드도 너무나도 좋고 제가 요즘에 다른 바이오들 정말 많이 다루고 있지만 사실 그거는 제가 지금 콘텐츠 전달자로서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다 말씀드리는 거지 사실 제가 투자자였으면은 뭐 이미 제가 뭐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비만 마지막으로 이거는 오늘 올렸던 건데 비만 시장을 289 조로 지금 잡고 있다. 2030년 비만 시장을 289 조로 잡고 있다. 그래서 이 289 조로 잡은 데가 어디냐? 아이큐비아. 아이큐비아가 뭐냐면 어디냐면은 진짜 그 헬스케어 빅데이터들 막 저기 다루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리고 CRO만 하면 뭐 임상해 주는 뭐 그런 기관인데 이 글로벌 탑이에요. 글로벌 탑 회사에서 이렇게 통계를 잡은 데라서 굉장히 신뢰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뭐 모건 스탠리나 뭐 이런 그냥 그래도 월스트리트 그런 경제 재무쟁이들이 다룬 그런 그게 아니라 헬스케어, 헬스케어 빅데이터 회사가 이렇게 잡은 거라서 굉장히 신뢰도가 높습니다. 근데 이건 비만만이고 이렇게 당뇨, 매시, 수면 무호, 골관절염, 자가 면역, 뇌질환, 중독 관리까지 합쳐지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릴리 점유율이 대충 한 65% 인데 지금 계속해서 노보노 디스크를 잠식 중이죠.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9대 1 이죠. 네. 그래서 이 점유율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70-80% 정도로. 근데 진짜 보수적으로 50%만 잡아도 비만해서 먹는 시장만 145 조다. 2030 년에. 지금 터제파타이드 얼마 팔렸다 했죠? 지금 분기 21조 팔리고 있죠? 이거 지금 분기마다도 계속 지금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 한 85조 될 것 같아요, 올해. 올해 85 조고 4년 뒤 145 조. 충분히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비만 시장만 289 조다. 당뇨, 메시, 수면무호, 골관절염, 자가면역, 뇌질환, 중독 관리. 요거는 계산도 안 했다. 아이 또 있네. 심혈관 질환 그리고 신장 질환까지. 이게 제가 깜빡했네. 네 너무 많아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웅장해지죠? 네. 그래서 당장의 죽다 흐름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곧 나올 방향성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좀 이 준비를 엄청 급하게 해 가지고
말도 좀 막 꼬이고 좀 그래 가지고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일도 화이팅이고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뭔 말이지? 네. 그래서 내일 라이브 하는데 라이브 방송 잘 봐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응원 댓글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 읽어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엄청 바빠 가지고 댓글 다 하나하나 달아드리지는 최대한 달아드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못하고 있지만 네. 그리고 후원도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예.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내일 라이브는 좀 더 소통에 좀 집중하면서 한번 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